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고등부 수학 강사 김용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광남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광남고등학교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부교재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교재에서도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직접 선별을 해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부등식부터 도형의 이동까지인데, 그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 첫 번째 그 12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 같은 경우는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간단하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좌표들을 이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O랑 A랑 B랑 C의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시작을 이 좌표의 값 자체, 즉 X좌표랑 Y좌표의 값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A점부터 우선 좌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 k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y 절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의 좌표는 0,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축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금방 다 하시겠죠. 그래서 x는 k를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b의 좌표도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에 대한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이지 않습니까? x좌표가. 그래서 b의 x좌표는 2k가 되고, y좌표는 a의 y좌표는 똑같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c의 좌표는 당연히 이제 뭐가 됩니까? 2k, 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문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이 사각형 OCBA의 둘레를 GK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K의 값을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은, 자, GK는 자, A부터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지금 2K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로 길이 자, 2배에 자, 2K에다가 플러스, 자, 세로 길이는 지금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GK가 14에서 78 사이에 놓여져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4보다 크거나 같고, 뭐 전개해서 써보면은 2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8, 얘가 이제 7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식을 완성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까지겠네요. 플러스 8까지 여기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 7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쪼개서 이 두 부등식의 말하자면 교집합, 둘 다 만족하는 k의 영역을 구하시면은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상 2차 함수 그래프랑 어떻게 보면 이제 콜라보가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충분히 변형도 가능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그 끝까지 답은 안 구해드릴까요? 기본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문제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게 긴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그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기니까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뭐 스크린에 설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거기 밑에 이제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이제 사다리꼴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이제 사다리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 D라고 하는 이 사다리꼴이 자, 좀 특이한 게 보통은 A, B, C, D를 이제 적을 때 A를 쓰고 B를 쓰면 보통 CD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C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D를 썼어요. 그리고 AC랑 BD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AC가 BD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20m다. 20m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BAC가 120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각이 지금 120도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 4배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 쭉쭉쭉 읽어보면 사다리꼴 넓이는 75 루트 3 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중앙 스크린의 가로선분 AB의 길이를 D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D라고 두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여기 각이 지금 120도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이제 CB를 향해서 내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각이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 둘은 서로 합동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길이가 이제 20 여기에 D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니까 각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더하면 20-D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 부분이 지금 10-2분의 D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60도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10-2D라고 한다면 여기 선분 AC의 길이를 D로 표현하게 되면 2배잖아요. 그래서 20-D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10-2분의 D에다가 루트 3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2분의 D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이 이 sa다리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이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 D는 선분 AC의 길이의 4배 저 20-D를 4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4D가 되겠죠? 80-4D의 길이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D를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D라는 것은 지금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75 루트 3제곱미터 이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윗변 D에다가 아랫변 20을 더하고 높이는 이제 구해냈죠. 10-2분의 D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75 루트 3제곱미터 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제 계산을 이어가면은 결국에 D에 대한 그 범위가 그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D 이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결국은 이게 D의 최대값이 될 거고 이 부분을 계산하면 D의 최소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7번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죠. 12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는 얼마만큼 빨리 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8-a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x,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 자, 이거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차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3차가 나오게 되면은 2차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인수분해밖에 없겠죠. 그래서 3차가 나오면은 우선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근데 A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여러분들 시도를 할 때 A를 어떻게 하면 소거시켜서 없앨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X의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이제 1을 넣는 게 원래는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a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a 세제곱이 x에다 1을 넣어도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죠. 그럼 이 a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 x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a를 이제 집어넣어 보는 것이죠.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x 세제곱이 이제 a 세제곱이 되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세제곱과 같이 소거가 되면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이 생기는데, 여기 생기는 a제곱이 이제 8a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도 a가 들어가니까 또 마이너스 8a제곱이 만들어면서 사라지고, a제곱이 또 마이너스 a세제곱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 a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x에다 a를 대입하면은 지금 이 식이 만족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 얘기인 즉슨 이 3차 방정식, 이 3차 여기 좌변에 있는 요 식이 결국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바로 x-a 인수를 하나 적어주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립제법으로 보통은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조립제법을 이제 쓰다 보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암산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최고차항은 3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x 2차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먼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a 제곱이 있어야만 마이너스 a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을 만들 수 있고, 자 이제 x 1차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ax제곱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ax제곱.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8x제곱만 더 있으면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8x 이렇게 하시면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도 빠르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인수분해 하시고, 지금 얘가 이제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그래서 이미 x가 a인 실근을 하나 구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는 절대로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a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x가 여기서 근이 a가 나오는 상황을 일단 한번 피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2차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뭘로 우리가 확인합니까? 판별식으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써서 4의 제곱하니까 16이고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서로 달라야 되니까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12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29번 문제는 이제 단원이 이제 평면좌표로 넘어왔어요. 129번 일단 그림부터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야겠죠. 그래서 x축이랑 y축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려주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주시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교점 두 개가 나왔는데, 이 교점의 이제
두 교점을 P라고 잡고 다른 나머지를 이제 Q라고 놓고 시작을 문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랑 Q의 중점이 있는데 그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고요. 이 M에서 이 Y축과의 거리가 지금 1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M의 X좌표가 1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전 제일 처음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뭐 P점, Q점, 뭐 M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좌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P라는 점의 X좌표와 Q라는 점의 X좌표를 설정을 할 건데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 그래프의 식에서의 근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P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Q의 X좌표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M이라는 점은 이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죠.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얘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차 함수식은 y는 ax제곱이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 그래프의 이제 교점을 한번 구하는 식을 적어보도록 하죠. 그럼 ax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지금 이 식의 해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 이것의 해가 지금 x가 알파랑 베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a 값을 이제 구했고 그럼 a 값을 여기다 넣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2차 식이 완성이 되고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양변에 4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식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이제 P점의 좌표랑 이제 Q점의 좌표 구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좌표, 알파, 베타가 되게 복잡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구하면 식이 좀 복잡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각각 이 삼각형 변의 비율이 여기가 이제 1대 여기가 2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비율이 지금 1대 2대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대 2대 루트 5에 맞춰서 결국 이 선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이 P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그 비율이 2에 해당되는 지금 요 길이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타 빼기 알파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뭐 a분의 루트 d라고 해도 되니까 자, 여기서 a 값이 지금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판별식 루트 d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 그러면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지금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루트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PQ 값은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20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5를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3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36번 문제가 정말 이제 좀 복잡해 보여서 어려운 것 같은 데다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수식도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그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끝까지 실수 없이 풀기만 하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문제에서는 이제 삼각형 ABC가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BC의 중점에다가 D라는 점을 잡고 A에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AB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BD 길이가 1이고 DC 길이가 1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C의 길이도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AD가 루트 7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선 정리에 의해서 AC의 길이를 구하면은 시간 관계상 2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한번 중선 정리 통해서 구해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C에서 각이등분선을 이 선분 AB를 향해 긋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분을 하나 그을 수가 있고 이때 생기는 이 교점을 우리가 문제에서는 P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삼각형 PDC와 그다음에 교점을 그은 여기가 지금 E라는 점이죠. F라는 점인가요? F? 아우. 자, 다음은 13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36번은 진짜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계산까지 이제 말하자면 좀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끝까지 이건 좀 인내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삼각형 ABC가 있고 이 BC의 중점에다가 점을 하나 잡고 D라는 점을 잡고 이제 꼭지점 A에서 선분을 하나 긋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그 선분의 중점에다 이제 선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선 정리는 당연히 이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이제 AB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D의 길이가 1이고 DC의 길이도 1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선분 AD의 길이를 알려줬는데 AD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다 라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루트 7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선 정리를 통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C의 길이가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문제에서 이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꼭지점 C에서 선분 AB의 향해 또 이제 중선을 갖다 긋게 됩니다. 중선을 갖다 그리게 되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중선을 향해 긋게 되면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90도이고 여기 길이가 BC가 2고 2루트 3의 절반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1대 2대 루트 3이구나. 얘가 지금 특수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때 여기에 좌표 그 점이 이제 2라는 점이거든요. 선분 C2의 길이가 지금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중점을 향해서 꼭지점에서 선을 내리게 됐을 때 생기는 교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점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중선끼리의 이제 세 선분을 연결해서 만나는 교점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C부터 여기 좌표를 지금 예를 들어서 P라고 한다면
그죠? 좌표를 P라고 두죠. P라고 한다면 이 CP와 P2의 그 길이의 비율이 지금 2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길이를 한번 적어볼까요? 선분 P2의 길이가 C2가 1이니까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3분의 1인 거고, 선분 PC의 길이는 3분의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이번에는 여기 각 DPC를 각이등분합니다. 그래서 DPC를 각이등분하는 선을 이제 그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지고요. 여기에 좌표를 우리가 이제 Q라고 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각이등분선을 하게 되죠. 각이등분선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또 여기 각이 같고,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R이라고 두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 PQC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S2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ER 이 친구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S1분의 S2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이등분선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각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길이에 대한 수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P가 3분의 1인 건 이제 구해놨고요. 그죠? 그다음에 PC의 길이가 3분의 2인 것도 이제 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S1부터 보면은 이 선분 2R 있지 않습니까? 이 2R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보시면은 높이가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2R의 길이만 알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R을 구하기 위해서는 P를 아니까 AP의 길이를 알면은 그 비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2R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AP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S2 같은 경우는 밑변을 QC라고 하고, 높이를 P에서 이제 수선해발을 내려서 높이를 구하시면 역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QC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QC 길이를 알려면 똑같죠? 여기가 3분의 2인 거 아니까 PD의 길이를 알면은 이 지금 삼각형의 밑변인 QC의 길이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AP와 PD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무게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이제 P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D의 길이가 루트 7이었기 때문에 3분의 루트 7이라고 쓸 수가 있고, AP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치수들을 이제 알아냈으니까 이제 하나씩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1부터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보죠. S1을 구하기 위해서 선분 2R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분 2R의 길이는, 자, A2의 길이가 지금 루트 3인 건 알고 계시죠? 루트 3에다가 자, 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3분의 2 루트 7이고 여기 3분의 1이니까 2 루트 7대 1입니다. 2 루트 7대 1. 따라서 2 루트 7대 1이므로 2 루트 7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시면은 3분 2R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여기 분모에 2 루트 7 플러스 1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겠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선분 QC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분 Q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선분 QC의 길이는 지금 3분의 2랑 3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2대 루트 7입니다. 그죠? 그래서 DC의 길이가 1이니까 DC 길이 1에다가 곱하기 2대 루트 7이니까 루트 7 플러스 2 곱하시면 되고, 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여기가 2에 해당하는 비율이니까 2를 곱하시면은 QC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삼각형 이제 PER 즉 S1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선분 2R 곱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선분 PE, 그죠? 얘가 높이가 바로 되니까 곱하기 선분 PE를 곱하시면은 S1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S2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선분 QC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냈죠?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높이를 구하는 게 관건인 건데 이 높이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이 높이가 됩니다. 근데 자,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분 pH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선분 BC를 조금 더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주시고 이 점 A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A에서 내린 여기 길이를 뭐 H'이라고 한다면 AH'과 PH의 비율이 나오게 되죠. 여기 무게중심에서 내린 이 선분이기 때문에 지금 둘 간의 관계가 지금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3대 1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특수각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0도고 여기 120도니까 여기가 또 6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CH'의 길이가 또 1이고 A부터 H'까지의 길이는 지금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분 pH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높이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분의 루트 3을 곱하시면 S2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끈기를 가지시고 계산을 하시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1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41번 문제는 자, 거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우선 그래프부터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사분면 위에 점 A가 있다 그랬고 3사분면 위에 B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이 다 Y는 X 위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X도 하나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Y는 X도 하나 그려주고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A랑 B가 있다 그랬는데 그 나조건에 보시면은 OB가 OA보다 지금 2배 더 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점을 뭐 여기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B는 뭐 한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습니다. A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한번 Y축을 향해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H라는 점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데 그게 L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또 수직이고 여기는 직선에 점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가봅시다. 직선 AL과 직선 BH가 만나는 점을 P, 직선 AL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BH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교점을 바로 우리가 P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OP가 직선 LH랑 만나는 점을 Q. 굉장히 복잡하죠? LH를 하나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라는 점을 향해서 직선 OP를 또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주한 또 교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Q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Q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점 OQA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2분의 81파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QA를 다 지나는 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그려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을 그리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A, 뭐 B, L, H, O, P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좌표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 둘 다 정해진 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A라는 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도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A, A라고 두시면 되고 B라는 점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 2배래매 2배인데 이제 여기 3, 4분면에 생기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라는 점은 어떻습니까? H라는 점은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그대로 A가 될 거고 L이라는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L이라는 점은 B의 X좌표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0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점이 이제 P랑 Q밖에 남지 않았죠?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P점의 좌표는 이 빨갛게 지금 X자로 그려진 이 선분의 지금 교점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선분 AL이 만들어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해보죠. 그럼 Y는 얘가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x 변화량이 지금 3a만큼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는 a만큼 변화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x. 그 다음에 a, a를 얘가 지나가니까 x에 a를 넣었을 때 y가 a가 튀어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a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선분 BH가 만들어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여기는 2a만큼 변하는 동안에 3a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2분의 3x. 그 다음에 지금 뭐 h로 도착을 했으니까 절편은 a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y는 2분의 3x 플러스 a.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x좌표를 구하면 p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럼 구해보셨으면은 p는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a가 x좌표가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7분의 a가 나오고 y좌표는 아마 7분의 4a가 나왔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알아내셔야 되냐면 이 선분 OP 있잖아요. 직선 OP. 직선 OP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데 직선 OP의 기울기가 지금 어떠냐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분 LH 있잖아요. 선분 LH의 똑같이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여기가 2만큼 변하는 동안에 1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선 OP랑 직선 LH가 지금 서로 수직으로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수직입니다. 수직.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다 원을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선분 OL을 양끝에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분 OL이 지금 이 원의 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 근데 OL의 길이가 아까 이제 2a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a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냐면 a제곱 파이가 2분의 81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하라는 게 지금 OA와 OB의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OA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OA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죠? 그다음 OB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 곱하기 2a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5a 곱하기 5b의 값은 자, 그러면 4a 제곱이 되면서 a 제곱이 2분의 81이니까 4a 제곱은 그냥 저기다 4를 곱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151번 문제는 저희 학원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은 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거기 지금 좌표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C가 2,0이다. 뭐 그리고 A라는 점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서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지금? A라는 점은 0,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에서 그리고 B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교점을 이제 F라고 하고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는 지금 2가 되고 여기는 D. 자, 길이를 조금 한번 이제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2죠. 그다음에 여기도 2입니다. 길이는. 그다음에 선분 이제 OA의 길이가 2 플러스 2루트 2인데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게 이 선분 여기서 이제 이 AD 그다음에 AE
그다음에 EF, 그다음에 FD. 자, 요 네 개의 변의 이제 합을 구하는 게 바로 그게 L이고 그 L 제곱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조금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OF의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OF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OF의 길이는 삼각형의 이제 비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똑같이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OCA라고 하는 이 직각삼각형과 OFC라는 직각삼각형은 지금 서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2 대 2 플러스 2루트 2는 자, OF 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OF의 길이를 구해보면 3번 OF의 길이는 2 플러스 2루트 2 분의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이 유리화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서 OF가 2루트 2 마이너스 2란 얘기는 AF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 AF의 길이가 이제 4가 되겠죠? 왜냐면 2 플러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되니까요. 저희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AFD를 잘 보시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빗변의 길이가 4인데 BDC를 또 보시면 BDC가 또 직각인데다가 빗변이 BC가 지금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각 자체가 지금 똑같은 각이기 때문에 AFD랑 BDC는 서로 지금 닮음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닮음이니까 닮음이고 빗변이 4란 얘기는 똑같이 4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FD랑 BDC가 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동인 걸 이용을 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FD의 길이와 이 C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F의 길이와 BE의 길이도 지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랗게 선생님이 이제 두껍게 표시한 이 네 변의 길이를 이제 다 더할 건데, 어차피 얘네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 FD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CD의 길이를 더해서 이제 구해도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저 네 변의 길이의 합이 뭐랑 똑같냐면은 A부터 C까지 길이,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길이 합이랑 똑같고 AC랑 AB의 길이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분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을 통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2배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면은 L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L제곱은 자, 이거의 2배의 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4 선분 AC의 제곱과 같고 4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15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52번 문제는 자, 거기에서 뭐 간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직사각형이 이제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말하자면 가로의 길이가 4고 지금 세로의 길이가 5인 그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D라는 점과 E라는 점을 여기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D랑 E가 정확하게 어디다 딱 찍어준 게 아니라 임의의 점 D와 임의의 점 E가 있단다 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OABC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OD를 잇고요. 그다음에 C를 이어서 자, 여기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교점을 문제에서 F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F의 X좌표랑 그 Y좌표를 지금 A, B라고 두고 시작이 됩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사각형 OAFE
자, 이 부분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사각형 CFBD. 자, 이 부분의 넓이의 차이가 지금 4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 요 부분이 있잖아요. CFD까지 포함시켜서 삼각형 OAD와 삼각형 CEB와의 넓이 차이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통으로 같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삼각형 ODA랑 CEB도 넓이 차이가 4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우리가 이제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 볼 텐데, 자, 이 삼각형 ODA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삼각형 ODA는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 OA가 지금 길이가 4잖아. 4를 곱하고 높이 AD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삼각형 CBE 얘는 2분의 1에다가 역시 이 CB의 길이가 지금 4니까 곱하기 4를 하고 높이를 B2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 B2 얘가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DA에서 CB2를 한번 빼보죠. 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D에서 이 B2를 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차이가 지금 4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서 AD의 길이는 B2 길이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2를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D가 B에다 2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B2 길이를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미지수 뭐 K라고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B의 길이를 K라고 두고 보시면은 자, F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직선 CE의 방정식을 하나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OD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교점을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지우고 선분 AD가 아까 전에 B2에다가 그럼 선분 B2를 K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선분 AD는 K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되고 선분 B2가 지금 K입니다. 그러면 선분 OD가 만들어내는 직선은 Y는 자,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AD가 K 플러스 2 X가 될 거고 0,0을 지나가니까 이제 이게 끝이겠죠. 그 다음에 선분 자, C2가 만들어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자, 기울기가 4에서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 절편이 지금 5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K 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F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조건이 하나 숨어 있었냐면은 이 선분 OD랑 선분 CE가 만들어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분의 K 플러스 2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K를 곱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7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K 값을 이제 구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후로는 식이 조금 많이 복잡해서 구하기만 하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실제로 연립해서 X좌표 구하시고 Y좌표 구해서 A랑 B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하시면은 문제가 이제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풀이의 전부예요. 그 이후는 다 계산이라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61번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번은 이런 문제는 이제 원을 막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사실은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선 그 중심이랑 그 어떤 직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원의 그 둥근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중심이랑 주요 점들만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원의 중점이 그 첫 번째 원에 나오는 중심이 여기 원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A랑 B라는 점이 이제 하나 생기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점만 한번 여기다가 이제 찍어 볼게요.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점의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0,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 뭐 접어가지고 이제 E라는 점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접는데 이 C랑 D가 간격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C랑 D가 이제 선상에 놓여져 있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C를 하나 잡고 D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C가 있고 여기 뭐 밑에 어딘가에 뭐 D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을 접어서 이렇게 뭐 O랑 A E라는 점을 하나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E가 이 CD 선상에 있는 어떤 점이니까 그것도 하나 E라고 잡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그려지는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걔를 이제 O'이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O'. 얘가 지금 A, B잖아. 그럼 잘 보세요. O'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A도 통과해야 되고 지금 E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E를 통과할 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E를 통과하는 원을 이제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 선분, 이 CD가 결국 그 원의 접선이 됩니다. 접선. 그리고 E가 접점이 돼.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중심에서 이 E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O'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똑같이 이제 6이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O'이 A도 같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O'A의 길이도 6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AE O'의 넓이가 12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삼각형을 하나 더 이제 완성을 해주시고 이 삼각형 넓이가 지금 12고 밑변이 6이니까 이 높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려면 4가 되면 되겠죠. 여기가 4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지금 O'의 Y좌표가 2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O'의 X좌표만 이제 구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여기 직각이니까 알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잖아. 그래서 66, 36에서 4, 46 빼니까 여기는 이제 루트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루트 2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161번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원을 막 그리면서 풀지 마시고 주된 점들만, 중심 점들만 표시를 한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려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16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3번은 지금 A랑 B라는 점이 있고요. 문제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A랑 B라는 점이 있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랑 1,0이다. 그리고 지름의 양끝, 그걸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 그랬죠. 그럼 반지름이 이제 1인 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점 P를 하나 잡고 점 P에서 얘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어서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하나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을 해서 점을 하나 더 찍어주면 여기가 이제 Q라는 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여기가 A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3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AQ가 3이고 QP가 1이니까 AP 대 PQ는 이제 2대1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BP를 하나 더 그으라고 하네요. BP를 하나 더 그려주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BP랑 OQ가 만나는 점을 R. OQ를 또 이제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5 됐죠? 그리고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바로 지금 R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 OBR의 넓이가 26분의 9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선분 AQ의 기울기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원방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보조선이라는 거를 잘 그으셔야 되는데 이 원과 직선이 있으면 반드시 중심에서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은 꼭 그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제 긋게 되면은 여기가 또 이제 90도가 되면서 여기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 H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HP가 서로 양분하죠. 근데 여기가 2대 1이었으니까 여기가 정확히 이제 3등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등분이 되면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 직각삼각형 OHQ랑 RPQ가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닮음이에요. 그죠? 닮음인데 여기가 지금 변의 길이 같으니까 2대 1 닮음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분 OR이랑 그다음에 선분 RQ가 또 길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OBR에서 밑변의 길이가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넓이가 26분의 9라고 했기 때문에 R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쪽으로 내려서 이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H'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선분 RH'이 자,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넓이가 26분의 9가 나오려면은 13분의 9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Q에서 이쪽에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Q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길이를 또 알 수가 있어요.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3분의 18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가 13분의 18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자, 얘 P의 뭐를 알 수가 있냐면 P의 Y좌표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또 삼각형이 또 닮음이지 않습니까? 이 AP 여기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과 AQ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이 또 닮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2이기 때문에 13분의 18에다가 3분의 2를 곱하시면은 이제 13분의 12가 바로 P의 Y좌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A라고 한다면 자, 이 P가 이 원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그런 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다가는 A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는 13분의 12를 대입하시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13분의 5가 되겠죠. 12대 13대 5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 그래서 A가 13분의 5. P의 X좌표랑 이제 Y좌표를 다 알았으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13분의 5, 13분의 12가 이루는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7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7번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도 그림을 그려봤고 여기에 이제 점 P가 이제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게 여기가 이제 L1, 그다음에 여기가 L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1과 L2의 기울기 곱을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P1의 X좌표가 지금 A,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의 좌표가 A, 0. 그 다음에 이 C2의 원의 중심이 지금 0,B인데 B의 값까지 구해가지고 이 ABC를 다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과 직선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중심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의 발은 꼭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긋고요. 여기도 중심에서 이제 수선의 발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드시면 되냐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가 그 반지름의 비율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이 C1의 반지름은 뭐가 되면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죠. 그 다음에 C2의 반지름은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대2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따라서 모든 변이 2대1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같고 얘네들의 길이가 같은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7,2였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리게 되면 역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도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7이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도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7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요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또 B도 1인 거를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L1과 L2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L1 직선과 L2의 직선이, 자,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둘 다 7,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기울기를 뭐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K에다가 X-7 이렇게 이제 L1과 L2의 직선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 Y는 KX-7인 이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여기 0,1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써보시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서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이제 K에 대한 2차원 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원과 직선이 나왔을 때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꼭 내려서 확인해라.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8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8번은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그냥 그림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무조건 틀리거든요. 여기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림 그려놓고 이 좌표를 찍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학을 푸는 자의 약간 덕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건방지게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다 그리세요. A점이 6,0이라 그랬고 B가 0,-3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B좌표를 하나 이제 적어 주시고, C좌표는 이제 뭐가 되냐면 10,-8이 되겠습니다. 그럼 10,-8에다가 이쯤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C 10,-8 이렇게 적어 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삼각형 ABC를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안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냐면 내저번이 하나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저번을 또 여러분들이 둥글게 예쁘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저번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 P라 그랬고, P라고 했으니까 이 P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변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게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가 90도, 90도. 자, 이래서 이 P의 좌표를 알아내서 이제 OP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P의 좌표를 A, B라고 두시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속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선분 BC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선분 CA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각각 구하셔가지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모두 R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럼 약간 듣기만 해도 솔직히 좀 너무 이제 귀찮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 3개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근데 원래 정석적인 풀이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래 내저번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로 문제를 풀면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활용을 해볼 건데, 그러려면 이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세변의 길이를 구해보기 위해서 보니까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OAB가 있으면은 저기 여기가 1대2예요. 1대2 대 루트 5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3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0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여기 길이가 지금 4고 길이가 8이기 때문에 1대2 대 루트 5 역시 똑같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여기 4였으니까 이제 4루트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또 보조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을 만들어서 여기 10,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입니다. 그래서 또 1대2 대 루트 5가 나오면서 5루트 5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루트 5, 4루트 5, 5루트 5니까 3대 4대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가 직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4루트 5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에다가 세변의 길이를 합치고요. 3루트 5 플러스 4루트 5 플러스 5루트 5를 하고 나서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 이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이? 이거 곱하면 12 곱하기 5에다 60, 30이 되고, 뭐 여기 12루트 5에다 6루트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30이 되려면 루트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일단 90도라는 걸 아까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길이들이 다 루트 5예요, 또. 자, 그럼 이게 지금 여기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다 90도니까 지금 여기가 정사각형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그럼 루트 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이 길이가 또 2루트 5야. 그럼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2루트 5, 그럼 1대2가 또 나오면서 1대2 대 루트 5를 또 만들어요, 얘가. 그래서 B랑 P를 그대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이 직각삼각형이 또 보이시죠? 1대2 대 루트 5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지금 여기 X축과 이 빨간색 선부는 서로 평행함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 길이 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엇각으로 같기 때문에 둘은 평행합니다. 둘이 평행하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길이는 1대2 대 루트 5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좀 5죠. 그래서 따라서 P의 X좌표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Y좌표는 여기 평행하니까 B의 Y좌표랑 똑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3과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 문제는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좀 더 수월하죠. 수월하는데 이 문제는 학교에서 보통 이제 변형을 가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변형을 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좌표를 조금만 1도만 틀어져도 이 P 좌표 자체가 되게 크게 바뀌기 때문에 거의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차라리 내겠죠. 변형할 수 있는. 근데 나오면 땡큐죠. 바로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3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73번은 좌표 평면 위에 원이 반지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X축, Y축도 그려주시고 원을 이제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있었어.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2,2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 2,2에서 이제 접선을 하나 그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을 여기에서 이제 P라 그랬어요. P라고 했고, 이 접점 P가 이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선분을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맞은편에 이제 Q라는 점이 찍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그러면 APQ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P랑 지금 PQ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P의 점을 A, B라고 하면은 이 A랑 B를 곱했을 때 X좌표랑 Y좌표 곱했을 때 그때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 A라는 점으로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이제 또 나오게 되고 반지름으로 여기는 길이가 두 개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하면은 선분 OP와 선분 PA의 길이의 비율이 지금 1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좌표가 2,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선분 OA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선분 OA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1대 2대 루트 5였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반지름의 선분 OP의 길이는 2루트 2에서 루트 5분의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A, B랑 이제 연결을 해서 식을 하나 적어볼 수가 있는데 P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지금 5분의 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5분의 8인 것까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P가 이 접선이잖아요. 2,2에서 그은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을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자, L은 자, P가 A, B잖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반지름의 제곱인 5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직선 L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 L이 어딜 통과합니까? 지금 점 A, 2,2를 통과하죠. 그래서 X랑 Y좌표에다가 2를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은 2A 플러스 2B가 5분의 8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는 5분의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과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항식 연산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뭐 A, B의 값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답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4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4번은 자, 여기서 그림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X축, 여기 또 Y축 이렇게 있고 삼각형 두 개가 이제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그 상황을 이제 그려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생기고요. 나머지 하나의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겹쳐지면서 육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육각형이 나오게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요 점들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육각형의 이제 꼭지점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이렇게 있고 이 점의 좌표는 지금 뭐 당연히 0,0이죠. 원점이에요. 그지? 그다음에 여기에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삼각형은 t만큼 이동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x 좌표가 현재 t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 좌표 같은 경우는 2t만큼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y 좌표가 2t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 이 점이 이제 관건인 건데 자, 이 점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삼각형의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1인 상태입니다. 그죠? 1인 상태인데, 그럼 얘가 이제 t만큼 일로 왔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t가 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가 1-t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길이가 지금 여기가 45도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길이가 1-t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1-t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0,1-t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t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t였어요. 그러면 자, 여기 길이를 또 알 수가 있는데 2t에서 1-t를 빼야겠죠. 그죠? 그러면 3t-1이 바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t-1이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 3t-1임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점의 x좌표가 3t-1,1인 걸 알 수 있고, y좌표는 지금 2t잖아요. 그래서 2t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을 알아내셔야 되는데, 이 점을 알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똑같으니까 원래 전체 길이 1에서 얘가 2t만큼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에서 2t를 빼면은 바로 이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t. 그럼 여기가 1-2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2t가 되겠죠. 따라서 1-2t,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좌표를 긋고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는 여기 t라는 점에서 1-2t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t, t, 3t-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지금. 여기도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자, 둘 다 3t-1로 공교롭게도 다 같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t의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3t-1이 존재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이 점보다 바깥으로 더 밀려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3t-1 x좌표가 여기 t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t-1이 t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넘기고 넘기면은 따라서 t는 2분의 1보다 작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시면은 이 점이 또 여기 존재해야만 육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점이 존재하려면 여기 y좌표가 1-t인데 이 1-t가 여기에 y좌표인 2t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t가 2t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써주시고, 넘겨서 넘기면 결국 t는 어떻게 됩니까? t가 3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t의 범위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거기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a 값이 2분의 1인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각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 육각형의 넓이는 잘 보시면 지금 전체 여기 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두 개를 제외하시면, 그러면 뭐 노란색 지금 육각형의 넓이에 나오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t고 세로가 지금 2t이기 때문에 2t 제곱이 되고요. 네, 빨간색 삼각형 두 개는 지금 한 변이 3t-1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니까 합치면 얘도 정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3t-1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4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남고 1학년 부교재에 대한 주요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리고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문제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